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증시, 뉴욕 증시 상황을 보자면 우리와는 또 사뭇 달랐습니다. 이게 뭐 사실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 지난달부터 뭔가 저는 좀 경고음이 나오나 싶었는데 밤사이에 지역은행들 대출 부실 문제가 드디어 좀 수면 위로 드러났었죠. 이게 또 약간 문제가 된 두 곳이 지난달에 이 트라이컬러 파산 사태 여기랑도 좀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네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통제 불가능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지는 않아요. 네. 그냥 터지는 거지. 아, 무섭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 네. 이틀 전인가 그 파월 의장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QT 종료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네. 그 스티브 마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QT 종료뿐만 아니라 0.5% 인하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안에서는 공유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사로도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자금 대출 문제라든지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이라든지 네. 주변을 보면 불안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크게 봐야 될 거는 과거 이제 금융위기를 자꾸 이제 연상을 하는데 네.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워낙에 빅뱅크가 이제 터진 것도 있고요. 이제 5위권 정도 됐었던 이제 거기가 어디였었죠?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을 하면서 문제가 크게 됐던 거였고 연쇄 파산이 이제 일어날까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역은행에 국한이 돼 있고 JP모건도 좀 물린 것 같긴 한데 네.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메인 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는 쪽의 어떤 리스크는 커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증시가 네. 조정을 지금 받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터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거봐 이런 게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어떤 수준인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른 건 다 빠졌는데 반도체는 여전히 강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과한 쏠림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과거 최근 몇 년을 보시면은 전반이 다 좋았던 게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특정 섹터가 쏠려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기 네. 때문에 그쪽에다가 일단 염두를 두시고 이제 주식 시장을 보셔야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지금의 이제 이런 열기가 만약에 꺼지는 시점이나 터지는 시점이 발생이 됐을 때 같이 믹스가 될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시되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저는 도미노처럼 이렇게 산발적으로 확산이 될까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그런 쪽에 대한 부담은 좀 지역은행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한편으로는 또 안심이 됩니다. 우리 코스피는 어제 또 사상 최고치 이제 3,700달러 선을 맞이를 했는데 뭐 이게 비단 반도체 훈풍에 뭐 관세, 금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그 전 세계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네.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그렇죠. 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동성에 편승을 해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작년에 한국 증시가 소외가 됐었던 건 이유가 분명합니다. 네. 이제 밸류업 제도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면서 한국 증시를 대거 이탈했었던 측면도 있고 연말에 이제 계엄 이슈가 좀 있었던 측면도 네.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게 수습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에도 증시가 이제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는데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유동성이 배경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정책 개선의 의지를 드러냈고 그걸 상법 개정을 1차, 2차를 통해 가지고 보여줌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2의 일본처럼 일본의 밸류업 정책에서 이제 큰 수혜를 보지 못했었던 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네. 한국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AI 열풍이 일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천대받았던 우리나라의 그 메모리 업체들 소위 HBM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밸류에이션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았었던 하이닉스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실제 AI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단순히 HBM뿐만 아니라 이제 레거시 쪽까지 품귀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결국 AI의 메인에 뒤늦게 합류가 된 거죠. 지금 네. 최근에 보시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폭이 전 세계 반도체에서 제일 가파릅니다. 시총이 합치니까 900조 원 넘었더라고요. 제일 가파르게 네. 올라왔죠. 최근만 보면. 왜냐하면 그 앞에서 못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좀 강한 편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계속해서 정책 모멘텀으로 만들어진 이 유동성 장세를 AI 관련 사이클이 만들어준 이 실적이 뒷받침을 해줬고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일본 밸류업대에 좀 참여하지 못했었던 외인 수급들이 이번에 우리한테 좀 따라 붙으면서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정도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이 사실 많이 아쉬웠죠. 어제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좀 급락이 나오면서 특히나 안 그래도 쏠림이 심했는데 그게 더 극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고비 오남용 이걸 좀 때리면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한 걸까요? 좀 단기적으로 매수 타임이라고 하기에는 위험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거하고는 저는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고요.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 들어서게 되면 숫자가 안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각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증시가 최근에 이제 쏠려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네.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신규 자금이 들어온 것보다 사실은 주식을 팔고 대기하는 자금들이 그대로 있는 게 많습니다. 네. 실제로 유입된 거는 생각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은 증시가 강하고 예탁금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안 되고 쏠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좀 약화된 쪽 그리고 또 어저께는 좀 루머도 좀 있기는 있었어요. 이제 모 애널리스트가 세미나를 네. 통해 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했었던 업체들이 안 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 좀 언급되고 그렇게 되면 증시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에 좀 부정적일 가능성에 대한 글들이 돌았어요. 실제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어제 종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엄청 팔았던 걸 봐서는 그 영향을 네. 좀 받았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눈치만 보고 바닥에서 안 움직였었던 2차 전지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근데 2차 전지가 실적 안 좋을 거고 앞으로 트럼프 때문에 보조금도 없어지고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 하는데 LG엔솔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런가를 봤더니 ESS 판매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AI 사이클에 좀 편승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ESS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터에 또 이제 동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중국 쪽에서 ESS 쪽이 쇼티지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자산으로 분류가 된 쪽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히 공급망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또 밝힌 게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믹싱이 된 데다가 테슬라가 예상보다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보면 테슬라 향 쪽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고 또 ESS 쪽으로 강한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하게 걸리는 그런 어떤 그림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확실히 바닥에서 소외됐고 지금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네. 대체 그 투자 상대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역시 AI밖에 안 보인다 하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라이센스 아웃이었던 어떤 이슈, 뭐 비만 치료제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불안했었던 차에 대안이 생기니까 일단은 팔고 그리 넘어가는 그런 물량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장중에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대체 제약바이오가 왜 이렇게 다 같이 빠지나 하면서 약간 좀 이유를 찾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또 그런 루머가 또 돌았다고 하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주신 2차 전지도 어제 좀 상당히 선방을 해줬는데 의외였습니다. 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좀 ESS 쪽이 둔화된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걸 또 뒤집는 말씀 주신 AI 사이클에 올라간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유지를 했었죠. 우리보다 후자 쪽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게를 실어도 괜찮을까요? 일단 엔솔 실적에서 놀랬던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국에 대한 규제는 이제 명확한데 네. 중국 쪽에서조차도 이제 ESS 관련해 가지고 쇼티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어차피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럼 거기에서 ESS 쪽의 중심은 결국 한국 배터리가 될 거고 엔솔을 보니까 성장률이 대단하고 AI 네. 열풍 타고 있으니까 쉽지 않겠네. 이게 꺼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워낙에 주가가 지금 차트에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데 바닥에서 지금 고개를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좀 덜하고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니까 가장 공매도 포지션이 또 많았던 쪽이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공매도가 쇼커버가 굉장히 몰려 있더라고요. 당연히 쇼커버가 들어오겠죠. 그럼 보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또 사들어왔어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쇼커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일시적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바닥에서 3일 연속 어쨌든 양봉을 그려내면서 거래를 실었다라는 것 자체는 바닥은 확인된 그림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대안이 없이 뭐 10월 말 APEC 정상회담 때까지라든지 실적 발표 시즌이 11월 중순까지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의 어떤 흐름이 지수라든지 아니면 쏠림이 계속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의외로 2차 전지 쪽에서도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도 물론 영향이 있겠고 이제 본격적인 약간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현대차, 기아, 뭐 어제 자동차도 상당히 큰 기여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와 회동하는 그 5인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우리도 약간 일본이랑 독일과 비슷하게 자동차 관세를 가져간다. 얼마 남지 않은 이야기일까요? 그거는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의 부활 또는 제조업 재건을 위해서는 결국 가가지고 조선하고 네. 원전에서 한국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AI 열풍에 편승하면 뭐안에 변수를 다해도 결국 전력은 부족한 거는 원전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없으면은 그거 역시도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협상에서는 어쨌든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결 가능성이 부각이 되니까 당연히 오른 거고요. 네. 타결이 되면 단기 또 올라서 세론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잘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타결이 된다고 하면 현대차의 밸류가 어제 올랐어도 0.5입니다. PBR이. 네. 글로벌 자동차들 가운데서 제일 낮은 축에 굉장히 들어가거든요. 낮죠. 네. 포드 GM이 0.8이고요. 그 토요타 같은 경우가 거의 1배 수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은 추가 상승했다가 되밀렸을 때는 오히려 현대차 그룹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길게 시간 끌 문제도 아니고 또 미국 역시도 마냥 시간을 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드 GM이 또 상당히 생각보다 좀 낮네요.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어제 시장에 이목을 끌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기의 이혼, 이 소송이 좀 뒤집힌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제 노소영 관장에게 최태원 회장이 1조 3천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 원심이 깨진 다음에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SK 주가는 또 이제 5% 가까이 급락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또 좀 멀어지다 보니까 배당 확대에 대한 가능성도 좀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시장이? 네, 만약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2심 판결로 끝이 났다면 네, 첫 번째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배당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유독 강했었던 측면도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파기환송되니까 주가 급락했죠. 저도 사실은 분명히 플러스 나는 거 봤었는데 잠깐 딴짓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이제 순식간에 돌아섰죠. 빠졌고 그래서 잘못됐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SK 주가가 마냥 급락할 상황은 아닙니다. 저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었긴 했지만 네. 지금 현재는 그 상품 개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아니면 또 자사주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SK가. 여기서 조금 밀려가지고 바닥을 잡아주면 여전히 저는 SK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단기적인 좀 모멘텀에 그칠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펀더멘털을 지지하는 그런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뭐 현재 추세가 좀 지속이 될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어서 뭐 관세라든지 신용불안 이런 좀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AI 사이클을 봐가지고는 이거는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심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조정을 받을 때는 저는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네. 모아갈 때는 이제 시장의 중심축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 위주로 잠깐 이제 흔들렸을 때는 모아가는 그런 이슈로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이제 뭐 부동산 정책 3차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부동산에서 증권 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또 증권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뭐 얼만큼의 머니무브가 이루어질 거고 이게 지수를 또 얼마나 끌어올려줄지 이것도 같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집값이 이제 상승이 제한되거나 네. 빠진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급하게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예탁금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예탁금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왜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네. 기존에 주식을 팔았던 개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조정받기 기다리고 있는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쏠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팔아놨는데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건 딴 걸 못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자금들이 편안하게 다른 쪽까지 확산이 되려고 그러면은 진짜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전체 지금 그거 나온 것 때문에 증권주가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네. 이제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도 당연히 그 추세를 따라가려고 할 거고요. 24시간 거래라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증권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사주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상품 개정하게 될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손을 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권주 여전히 지금 증시가 좋으면 네. 실적이 좋아지겠죠. 아.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증권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영훈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